네, 강력한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나토 내부의 불화가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나토는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제 정세에서 나토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이번에는 방위비 관련해서 우리나라한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에 대해서 이번에 짚어볼 텐데 사람으로 치르면 이제 70살이 된 겁니다. 네, 예, 상당히 오래됐는데 일단 나토가 어떻게 출발한 건지 그것부터 좀 간단히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냉전, 예. 미국과 소련 간의 그 동서 진영 간의 이제 냉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네. 한번 생각해 보면 유럽은 2차 세계 대전 때문에 다 부셔졌죠. 예.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은 패전 국가였고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생기면서 소련이 또 동유럽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묶어가면서 위협이 되니까 네. 유럽에서는 뭔가 집단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집단 방위 체제라는 것을 개념으로 해서 나토를 만들어냈는데요. 예. 유럽만으로는 다 안 되겠다 해갖고 일단 미국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네. 49년에 사실 그 집단 방위 체제의 기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 독일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2번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나토라는 이런 기구 안에다가 묶어놓으면 더 이상 독일이 위협이 안 된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사실 냉전 기간 동안은 상당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전쟁을 막는 그런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나토가 지금은 중국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소련을 견제하고 그런 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990년에 냉전이 끝나면서 조금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나토가 동진을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사실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생겼으면 또 네. 불구하고 러시아를 좀 수용하고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러시아의 그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와 같은 편이었던 국가들을 나토로 다 집어넣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9년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같은 국가 그리고 이제 2004년에는 발틱 3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러시아를 이것은 견제하는 장치다 해갖고 좀 어려움이 생겼죠. 예. 자,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어요. 나토 회원국들에게. 그걸 놓고 사실은 전 세계의 방위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탄핵 정국에서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다. 이런 의도도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위비 분담은 나토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자 세계관이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요. 한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하겠다. 네. 예. 바로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나토를 비롯해서 이른바 안보의 공공재를 다 미국이 제공을 했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이득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인정 계속 해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을 비롯해서 이른바 부유한 국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할 때 한국, 일본, 독일, 나토, 사우디아라비아 그들 국가한테는 책임과 비용을 확실히 더 받겠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 하나는 세 번째가 아까 나토도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셨는데 중국과의 견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호국 동맹국이 비용을 낸 걸 갖고 자산을 좀 모아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 이 3가지가 아주 명확한 정책 목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토와 한국과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책임과 비용 문제를 계속 지금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럼 탄핵 정국 속에서 이거를 약간 활용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세를 가보면 탄핵 정국이라는 게 유세 또 미국 내년 재선까지도 다 연결돼 있는데 유세에서 늘 단골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방위비 분담금을 어떤 국가에 얼마만큼 더 받아냈다. 네. 예.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돌파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자신들의 지지층을 더 묶는 거. 결집시키는. 예, 결집시켜 갖고 특히 이제 공화당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탄핵 정국은 민주당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을 향해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돈을 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자기는 그것을 더 막고 오히려 그런 부유한 국가들이 책임을 지게 돈을 내게 하겠다. 그것을 유세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게 큰 목표 아닙니까? 근데 중국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미국의 그 국익에 이제 제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도요. 근데 이제 동맹한테 더 돈 내놔라. 이게 좀 사실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논리적으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사실 나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고 주로 러시아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공동 성명이 9개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중국 관련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예. 물론 그것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중국에 대해서 기회와 도전이다라는 그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뭐 제 판단에는 이거는 뭐 미국이 강력히 주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유럽의 국가들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바가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체제 자체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이번에 뭐 우리 홍콩 사태에서도 보다시피 이런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고 또 네. 중국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에 대한 일종의 그런 또 견제 경계감, 심리도 네. 경계감도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거를 국내 정치적으로도 잘 활용을 해서 미국이 지금 경제가 발달을 하고 굉장히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예. 빈부격차는 엄청 크죠. 네. 근데 그 빈부격차의 이유가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흑자를 가져가서 간다.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나토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이 한 2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건 이제 동아시아에 많이 주둔하고 있죠. 한국, 네. 일본 합쳐서 8만 5천 명 정도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 있고, 이제 유럽에는 6만 5천 명, 이제 대부분 나토 국가 그리고 독일에 많이 주둔을 하고 있고, 뭐 그 정도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동아시아 8만에는 이제 우리나라 2만이 뭐 다 지금 일본 5만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네네. 예, 예. 그걸 합쳐서 예. 이제 호주에 한 2천 명 정도 있고요. 다 합쳐서 한국, 예. 일본, 호주에 이제 8만 한 5천 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지금 3만 5천 명, 이태리에 한 1만 3천 명 정도 그렇게 합쳐갖고 한 6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예. 주둔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자, 됩니다. 뭐 유럽에도 이렇게 6만 4천 명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나토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1,800억 원 정도 이렇게 뭐 절약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나토 측에서 이걸 또 받아들였어요. 예. 워낙 뭐 그 거칠게 몰아붙이니까요. 예. 이번 회의도 그랬고 사실 더 좀 어려웠던 회의가 작년 회의입니다. 작년 네. 회의는 중간에 박차고 나올 정도로 회의가 안 좋았고 작년에 네. 더 거친 얘기들을 많이 했죠. 나토 동맹국이 직무 태만이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방위 분담을 독일이 제대로 안 한다 하면서 독일은 러시아의 포로다 막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그런 압박 때문에 지금 나토가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번 결정을 한 겁니다. 나토의 분담금을 미국의 분담금을 낮춰주겠다. 미국이 22% 정도를 냈는데 16%를 낮춰준다. 그렇다면 나머지 6%는 다른 나토 국가들이 분담을 해야 되니까 네. 분담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하나는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2020년대 말까지 전체 분담금을 1,000억 달러 30%를 올리겠다라고 네. 그 나토 국가들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30%요? 30%. 네. 그게 굉장히 크죠. 예. 아마 그걸 활용해서 지금 우리 방위 분담 협상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문제는 나토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안 모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다시 그 문제 제기를 했죠. 앞서 말씀 잠깐 해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나토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는 나토뿐만 아니라 한국, 앞으로 일본 전체 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특히 좀 우려가 되는 게 뭐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일단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은 그러니까 각국의 방위를 2%로 올려라. 그것은 사실 나토 국가들이 2014년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네. 2024년까지 2%로 다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8개 국가만 2%를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칠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주목할 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방위비 분담을 안 올리면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흑자를 줄여라.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무역의 흑자를 줄여서 미국한테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방위 분담을 올리는 방법을 하겠다. 근데 그 한국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위 분담 협상 2차에서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뭐 사실 기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기여하는 그렇죠. 걸 다 얘기를 했고 특히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런 예. 통계를 미국 측에 제공을 했더니 미국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미국한테 수출해서 받고 있는 자동차 수출 흑자가 얼마냐. 이게 아주 전형적인 경제 민족주의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활용했고 이번에 나토를 압박하면서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한테도 비슷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하여튼 뭐 우리로서는 참고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거세게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이제 뉴스를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꽤 흔하게 보기 힘든 그런 그 광경이 나왔죠. 네. 네, 트럼프 험담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트리도 이제 캐나다 총리가 말하자면 이제 뒷담화를 한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제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하긴 했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그 나토 내에서 미국의 입지가 점점 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칠게 요구를 하니까 네. 당연히 나토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중간에 나왔고요. 하루 남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 때문에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렇게 예. 떠났고 그리고 매번 나토 정상들을 앉혀놓고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쏟아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나토의 분위기가 경향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나토 국가 중에 미국이랑은 역사적으로 좀 각을 세우면서 자주적인 노선을 하려고 하는 프랑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마크롱 대통령 자체도 젊고 늘 그런 좀 독립적인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중심으로 돼서 거의 그 뇌사 상태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뇌사 과연 상태. 나토를 예. 이렇게 나토를 이대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 예. 지도십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력이 부재하다. 이것은 뭐 미국이 제대로 지도력을 안 하고 있고 또 터키가 나토 국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터키가 지난번에 크루드족 사건도 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토가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연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까? 네. 물론 재선이 되더라도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미국의 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뭐 나토를 비롯해서 한국을 모든 국가들한테 책임과 비용을 좀 더 내라고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은 아닐 거다라는 예.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토도 조금 지금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뭐 유럽의 상황이 잘 아시지만 보리스 예. 존슨 영국은 브렉시트에 다 묶여 있고요. 그렇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금 뭐 레임덕에 빠져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좀 나토가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좀 이런 뭐 일부 그 갈등도 있고 이러면서도 이제 사실 70주년이 됐단 말이죠. 여전히 이제 국제 정세에서는 상당히 좀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뭐 나토하고 유사한 어떤 비슷한 어떤 군사적 성격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미래에는? 그 나토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탈냉전에 좀 성격을 잘 변화시켰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나토가 군사 동맹체입니다. 근데 예. 군사 동맹체의 군사적인 위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정치 공동체로 발전을 시켜서 러시아도 좀 끌어들이고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도 덜 받을 수 있었죠. 네. 그런 면에서 뭐 우리 동아시아에도 우리가 살는 이곳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만들어라. 한중일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12월 달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노력을 해왔는데 네. 여전히 동북아시아에는 역사적인 문제, 그렇죠. 민족주의 예. 문제, 예. 영토의 문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됐고 더군다나 가장 큰 것은 중국과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그 한계가 있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예. 뭐 나토의 이제 탄생을 보면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나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분이 여전히 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동아시아에서 뭐 비슷한 그런 기구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또 이런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좀 노력은 필요하죠. 그 예. 포괄적 수용적으로 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예. 미국을 다 포함하는 어떤 공동체가 된다면 네. 그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죠. 예. 근데 워낙 국가 간에 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예. 미래에는 충분히 공론화할 만한 예. 어, 그 방향으로 방법이군요. 노력은 분명히 예. 해가야 예. 된다는 거에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넓은 세계 오늘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나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